네, 반갑습니다. 이동훈입니다. 조정행동 7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에 살펴볼 조정행동은 장애물을 피하는 장애물 피하기라는 행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행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이 지금 원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이 이제 장애물이라고 이제 간략화 해놓은 모양이고요. 운반기가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다음과 같이 장애물을 피하면서 자연스러운 어떤 이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충돌 처리죠. 근데 우리가 충돌 처리를 만들 때 보통 우리가 뭐 2D, 3D든 물체의 외관의 경계선을 둘러싼 그 충돌을 감지할 수 있는 그 메시를 보통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 오브젝트의 그 콜라이더죠. 콜라이드를 갖다가 외곽을 그대로 쓴다면 어떤 물체와 우리가 플레이어 캐릭터가 움직일 때 어떤 물체와 부딪혔을 때 충돌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는 있지만 다음과 같이 우리 NPC 뷰 같은 경우에 움직일 때 자연스러운 움직임 만들려면 그 오브젝트가 실제 그 장애물과 부딪혔을 때 피하는 형태의 행동은 상당히 부자연스러운 어떤 결과를 낳게 됩니다. 따라서 그 부딪히기 이전에 자연스럽게 물체를 갖다가 피하면서 움직이도록 만드는 것이 필수적인데요. 지금 우리 예제에서는 이렇게 삼각형 모양을 가지고 있는 오브젝트가 이 운반체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또 움직이는 방향은 그 앞방향 벡터를 기준으로 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충돌을 감지할 수 있는 이 영역은 이 앞방향의 어떤 일부 영역을 우리가 감지상자라고 두어서 실제 이 감지상자와 이 장애물이 부딪히는 그 부딪힘을 우리가 감지하고 그 감지에 따라서 우리가 앞에서 한 것처럼 어떤 힘을 발생시켜서 자연스럽게 이 장애물을 회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결과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신의 경로에 놓여 있는 장애물들을 피하도록 운반기를 조정하는 그런 행동, 그 조정하는 힘을 만들어내자. 이게 장애물 피하기 행동입니다. 자, 이때 운반기 앞쪽으로 우리가 그 감지할 수 있는 감지상자라는 것을 그 확장시켜 가지고 만들어 놓고 이 감지상자와 실제 그 장애물이 만나는 여부를 충돌 감지를 해서 그 힘을 발생시키겠다. 이때 이 감지상자라는 것은 운반기의 경계 반경과 동일하고 폭은, 그러니까 이렇게 운반기가 이렇게 있다면, 자, 이 폭은, 자, 경계 반경과 동일하고 길이를 이제 정해야 되는데, 자, 이 길이는 이제 앞으로 좀 나와야겠죠. 나와야 되는데 이게 딱 고정된 것이 아니라 속도에 비례하게 만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속도가 빨라지면 그 다음 프레임에서 뭐 그 장애물에 더 가까워지잖아요. 그렇죠? 더 빨리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운반체가 장애물을 뚫고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속도가 빨라지면 뭐 좀 더 길게 감지할 수 있도록 하고, 속도가 줄어들면 좀 짧게 감지상자의 길이를 갖다가 이렇게 가변적으로 둬가지고 뚫고 나가는 일 없이 자연스럽게 움직임을 만들어내겠다, 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알고리즘이 이렇게 A, B, C, D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일단 이거 하나씩 보면서 이야기합시다. 먼저 우리가 장애물을 갖다가 세상에 있는 모든 장애물과 이 운반기가 만난다는 것을 갖다가 다 체크할 수는 없잖아요. 만약에 장애물이 어떤 오픈월드에 수많은 장애물들이 만약에 존재한다라고 우리가 가정한다면, 자, 우리 운반기가 이렇게 있는데 장애물이 이렇게 원으로 된 장애물이 자 이렇게 있는데 뭐 아주 오픈 스페이스라서 이렇게 아주 멀리에도 장애물이 이렇게 수많은 장애물들이 존재한다면, 자, 매 프레임마다
이 장애물과 만나는지 아닌지를 갖다가 검사를 해야 될 겁니다. 이 개수가 정말 많죠,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검사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내가 지금 감지하는 이 감지 영역 상자와 근방에 뭐 이걸 반지름을 해서 이 영역 안에 있는 오브젝트들만 우리가 고려하면 되고 외부 것들은 버려야 될 거예요. 버리는 것을 어떻게 할 거냐 문제인데, 이건 사실 뭐 지금 우리가 다루는 범위는 조금 넘어가는 이야기이긴 한데요. 보통 이제 공간 자료 구조라고 부르거든요. 이런 경우가 워낙 많기 때문에 게임에서. 그래서 이 공간을 2D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격자무늬 셀로 구성해 놓고 예를 들어볼까요? 자세히는 설명하지 않겠지만 잠시만요. 천천히 안되네. 자, 셀로 구성을 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뭐 이렇게 공간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셀로 이런 식으로 셀로 구성해 놓고, 이 셀의 입장에서 이 셀에 이 오브젝트를 등록시키는 거예요. 이 움직이는 오브젝트 같은 경우는 이 셀은 어떤 오브젝트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등록해 놓고, 운반기도 마찬가지로 어떤 임의의 셀에 등록되어 있겠죠. 그래서 뭐 동일 셀 또는 동일실에 근방하고 있는 이 셀에서 쿼리를 던져서 이 셀에 소속되어 있는, 현재 소속되어 있는 장애물,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녀석들만 대상으로 보통 많이 씁니다. 그 셀 기반으로 이렇게 우리가 정확하게 파티셔닝 할 수도 있겠고, 뭐 BSP 트리나 다양한 자료 구조, 3000 같은 경우에는 뭐 옥트리 뭐 이런 용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간 자료 구조를 통해 가지고 공간을 구성해 놓으면 우리가 이제 검사해야 될 대상물이 상당히 줄어들게 됩니다. 자, 이런 형태의 구조를 갖다가 보통 만들거든요. 그래서 운반기는 자기의 감지상자 범위 내에 있는 장애물만을 고려해야 한다. 자, 초기 장애물 피하기 알고리즘은 반복적으로 이 게임 월드 내의 모든 장애물들을 검사하면서 좀 더 고려해야 될 범위 내의 장애물들에는 표시를 한다. 태깅을 하는 거죠. 오브젝트마다 태그를 두고, 그래서 이 태깅된 녀석들만 내가 검사해야 될 대상으로 삼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해야 될 것은 이걸 갖다 월드상에서 검사하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애물들을 운반기에 로컬 좌표계로 이제 변환합니다. 앞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그 글로벌 좌표계, 그 전역 좌표계에서 로컬 좌표계로 로컬 좌표계에 있는 것을 갖다가 그 월드 좌표계로 바꾸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봤는데요. 이번엔 반대로 월드 좌표계에 있는 것을 로컬로 바꾸는 그런 내용들이 필요합니다. 이거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변환 후 음수의 지역 X좌표를 갖고 있는 모든 물체. 이 의미는 뒤에서 나오겠지만 이런 거예요. 지금 운반기의 중점이 0,0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운반기가 향하는 이쪽 이 포워드 벡터, 이 방향이 X의 양의 방향입니다. X의 양의 방향입니다. 따라서 그 운반기 뒤에 있는 것은 X의 음의 방향이 되겠죠. 음의 방향. X 음의 방향이 됩니다. 로컬 좌표계에서. 그래서 이 녀석들은 우리가 지금 가는 방향을 지나쳐온 녀석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우리의 고려 대상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버려야 된다. 자, A 보이시죠? 아까 이게 뭐냐면 어떤 범위 바깥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태그가 안 된 녀석들이니까 A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들은 날아갈 거고요. 마찬가지로 B도 음수의 영역은 날아갈 겁니다. 다음 장애물이 하나라도 감지상자와 겹쳐진지 확인해서 장애물의 경계 반경을 감지상자의 절반만큼 확대하고 지역 Y값, E값보다 작은지 확인한다. 이게 좀 어렵죠. 그냥 단순하게 말해서 이겁니다. 감지상자와 이 지금 장애물이죠. 이 장애물 간에 이 감지상자의 영역과 장애물이 겹쳐지지 않으면 버리면 되겠죠. 이제 겹쳐지는 경우에는 어느 지점이 겹쳐진지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겁니다. 빨간색으로 할게요. 자, 그래서 그 이야기인데 좀 어려운, 이상한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장애물의 경계 반경을 장애물의 경계 반경을 장애물의 경계 반경 장애물이 있죠. 이렇게. 자, 이것을 감지상자의 폭, 감지상자가 이런 폭을 가지고 있다. 그럼 폭의 절반만큼, 폭의 절반이 이만큼이죠. 2분의 1. 이 확대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반지름이 이게 R이라면 여기다가 이만큼 더 확대해서 이렇게 감지상자를 키워서, 자, 이 값과 지역 Y 값이 작은지 확인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건 조금 이 이야기를 먼저 끝내고 이 이야기 넘어가도록 합시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느냐? 자, 보시면 지금 우리가 A와 B를 통과해서 실제 뒤에 있지도 않고 어떤 감지상자 범위 바깥에 있지도 않고 안쪽에 있는 두 개의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 장애물의 이 원과 감지상자가 만났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실제 확인하려면 어떤 것들을 확인해야 되냐면 이 라인과 이 라인, 이 두 개의 라인을 갖다가 다 확인해야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게 되게 이제 번거로워지는 겁니다. 두 번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두 번 확인하지 않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면, 자, 만났는지 확인하는 경계선을 갖다가 이 y는 0이라는 이 직선으로 두는 거예요. 하나만 확인하겠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를 갖다가 우리가 반지름 R이라고 할게요. 자, 이 길이만큼 갖다가 여기서 여기까지가 만약에 대문자 R이라면, 자, 더 키워주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여기까지가 만약에 R이라고 한다면, R-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R만큼을 더 키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실제는 이 두 가지와 검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원과 이 선 간의 관계만 검사하면 됩니다. 부딪히는지 안 부딪히는지. 자, 그러면 이 큰 원과 이 y는 0과 검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보시면 부딪히지 않을 때와 부딪혔을 때, 이렇게 딱 접선에 만났을 때와 그 다음에 이렇게 교차할 때 세 가지 경우를 봅시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 반지름을 우리가 R이라고 하고요. 자, 이 중점에서 여기까지 거리를 D라고 합시다. 자, 이 R과 D의 관계를 보시면 만나지 않을 때는 D가 더 큰 값을 가지죠. 그리고 이렇게 딱 마주쳤을 때는 이 R과 이 원점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 D가 동일한 순간이 될 것이고요. 자, 다음과 같이 이렇게 겹쳐질 경우에는 이 R이 이 D가 여기서 여기까지죠. 그렇죠? 여기서 여기까지 D입니다. 자, R 값이 D보다 더 큰, 자, 이런 경우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D라는 값은 뭐냐면 실제 이 원의 Y좌표예요. 왜냐면 얘가 Y가 0이니까. 자, 여기 있는, 그래서 이 장애물의 Y좌표와 그 다음에 이 expanded 된 자, 이 반지름 간의 이 관계를 통해서, 자, 이와 같은 관계를 만족시켰을 때는 y좌표가 더 큰 값을 가질 때는 r보다 y좌표가 아니죠, r이 y좌표 값보다 크거나 같은, 자, 이런 관계를 가졌을 때는 이건 부딪힌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지역 y 값이 이 값보다, 이 값이라는 게, 자, 확장된 반지름이죠. r 플러스 r, 이 값보다 작은지를 확인한다. 작은지를 확인한다. 자,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자, 이게 지금 겹쳐지는지 안 겹쳐지는지 확인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이런 원과 직선이 서로 부딪히는지 충돌하는지 충돌하지 않는지에 대한 관계는, 자, 이러한 수식을 통해서 우리가 손쉽게 알 수 있다. 그래서 C 영역에서는 버려진다,
버려지는 것과 버려지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이 겹쳐졌을 때는 어느 지점에서 겹쳐지는지를 계산해야 되는데요. 보다시피 두 지점에서 겹쳐질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 다음과 같이 자, 이렇게 여러 물체가 겹쳐질 경우에는 우리는 어떤 걸 대상으로 해야 될까요? 자, 음수와 만나는 이런 녀석들은 버려도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양수톰에서 만나는 이런 녀석들은 여러 개 중에서 첫 번째 녀석들에 해당되는 장애물을 갖다가 우리가 획득해서 자, 어떻게 움직임을 변화시켜야 될 거예요. 그래서 확대된 원이 어디에서 X축과 교차하는지 찾기 위해서 선원의 교차 여부를 검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양의 X축 교차점을 고려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런 식의 문제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정리했을 때 도대체 어느 점에서 만나느냐 이런 부분에서도 자, 이런 것을 스스로가 생각해서 문제를 정의해서 풀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자, 여기서 실력이 또 많이 판가름 됩니다. 근데 의외로 쉬워요 여러분. 자, 이런 것을 스스로가 연습해 보시면 참 좋거든요. 자, 봅시다. 사실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원과 직선의 교차점을 찾자. 자, 이런 알고리즘을 우리가 만들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여러분 이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겠죠. 원의 방정식이 어떻게 됩니까? 그 원이 있다면 이 중점을 갖다가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센터니까 XC, YC라고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반지름이 R이라고 한다면 XC 하지 말고요. 통상적으로 센터의 X가 Y 값이니까 자, CX, CY라고 볼게요. X-CX의 제곱 플러스 Y-CY의 제곱은 R의 제곱이다. 이게 원의 방정식이죠. 그 다음에 직선의 교차점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문제에서 이 직선이란 것은 자, 어떻게 방정식으로 표현됩니까? 자, 보시다시피 직선이란 것은 자, Y는 0인 직선이었죠. 왜냐하면 로컬 좌표계에서 이 forward 방향, 이걸 우리 X축으로 둔다고 했으니까 Y는 0이라는 직선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직선은 Y는 0인 직선입니다. 두 개가 교차하는지 여부는 뭐냐면 이 두 방정식에 집어넣었을 때 동일하게 두 방정식을 다 만족시키는 이제 두 점을 찾는 문제가 되겠죠. 그 말은 뭐냐면 이 원의 방정식에서 Y에다 뭘 넣으면 될까요? 0을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한번 풀어봅시다. X-CX의 제곱 플러스 Y는 0 되니까 CY의 제곱은 R의 제곱이 되겠죠. 자, 이것은 X-CX의 제곱은 R의 제곱 마이너스 CY의 제곱이 될 것이고요. 자, 루트를 벗겨내면요. 제곱을 갖다가 벗겨내면 X 플러스 C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R의 제곱 마이너스 CY의 제곱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이 X값입니다. Y는 0이니까 우리가 구하려는 X는 C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R의 제곱 마이너스 CY의 제곱이 될 겁니다. 두 점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왼쪽 점은 뭐가 될까요? 더 작은 값이죠. 항상 더 작은 값이니까 CX 마이너스 루트 R의 제곱 마이너스 CY의 제곱이 되겠고요. 자, 오른쪽 점은 더 큰 값이 되니까 CX 플러스 루트 R의 제곱 마이너스 CY의 제곱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식을 유지하게 되면 이 공식을 그 다음에 하는 것은 더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코드에다 집어넣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X 값을 구하면 자, 이 X 값이 결국 교차점이다. 원과 직선의 교차점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생각보다 쉽죠. 적어도 원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사항만 아시면 자, 이렇게 우리가 간단한 유도를 통해 가지고 만나는 이 교차점을 구할 수 있다.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걸 구해서 그 값이 만약에 음수라면 필요가 없고요.
자, 만약에 그 값이 이 양수라면 양의 x축 교차점을 여러 번 검사해 가지고 그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저장하고 있다가 그 작은 값의 교차점에 해당되는 오브젝트, 여기서는 a가 되겠네요. 자, a를 지금 현재 만나는 오브젝트로 판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코드를 갖다가 조금씩 봅시다. 먼저 자, 박스의 랭스 구한 부분이 있네요. 박스의 랭스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다음과 같이, 자, 이런, 자, 감지상자를 만든다고 했죠. 자, 일단은 PRM이라고 되어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냥 여러 가지 숫자들을 갖다가 집어넣은 그 구조체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min detection box length, 그러니까 최소한의 박스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설정을 해 놓고요. 그 다음에 이게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게 더하기가 돼 있죠. 자, 이 값이 만약 1이라면 2배까지 더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두겠다. 뭐일 경우입니까? 지금 현재 비클의 스피드가 맥스 스피드랑 같다면, 최고 속도라면 이게 1이 되니까 1 곱하기 민 디텍션 박스 랭스 하면 더 구해지니까 되는 거고요. 스피드가 만약 절반이다 그러면 2분의 1이 되겠죠. 그럼 이 민 디텍션 박스 랭스에다가 더하기 절반만큼, 자, 절반만큼의 크기를 이게 더 더해가지고 감지상자의 크기를 정하겠다. 자, 그런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속도에 비례해서 감지상자 크기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색깔 바꾸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 뭐 한다고 했습니까? 감지상자 범위 내에서 장애물들을 어떤 범위 내에 있으면, 이게 뭐냐면 이 감지상자의 박스의 길이입니다. 자, MD 박스 랭스 구했죠. 자, 이 길이의 범위 안에 있으면 태그하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지금 쓰는 소스 코드를 잘 보시면 제가 아까 예를 든 것처럼, 예에서 설명한 것처럼 공간을 셀로 나누고 셀에다가 장애물과 비클, 이 운반기를 갖다가 다 등록시켜 가지고 처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코드는 살펴보진 않겠는데요. 여러분들 관심 있는 학생들은, 관심 있는 분들은 소스 코드 제가 지난번 영상에 공유해 놓은 소스 코드를 갖다가 한번 찾아보시면 이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 비클이 속해 있는 월드에 포인트를 얻어와서, 자, 월드에서 이런 함수를 갖다가 처리하는 것을 볼 수 있네요. 여튼 이렇게 하면 뭐냐면 태그가 감지상자 범위 내에 있는 태그들은, 그 오브젝트 장애물들은 태그가 이렇게 딱 체크가 되고요. 그 외의 것들은 태그가 체크가 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근접한 장애물들 갖다가 베이스 게임 엔티티로 들고 오기 위해서 일단 널로 초기화 시켰고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마주치는 장애물 중에서 가장 가까운 장애물을 표시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자, 그리고 가장 가까운 인터섹션 포인트, 그러니까 이 장애물 선반과 오브젝트가 이렇게 만났을 때, 두 개가 만났다고 쳤을 때 가장 가까운, 자, 이 포인트까지 인터섹션 포인트죠. 예, 인터섹션 포인트에 대한 거리, 이 거리를 갖다가 기록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여러 개가 있을 때 결국 민값을 찾아내야 되니까 일단은 아주 충분히 큰 값으로, 자, 이 값을 초기화 시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가까운 장애물의 위치에 대한 로컬 좌표계를 저장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벡터 2D에 자료 변수를 갖다가 하나 선해놨네요. 자, 그 다음에 이터레이션 돌면서 장애물들을 갖다가 하나씩 보겠습니다. 그래서 장애물을 갖다가 장애물이 끝날 때까지 계속 도는데요. 만약에 태그가 돼 있다면, 이 말이 뭐냐면 아까 말했듯이 첫 번째 여기서 태그가 안 된 녀석들은 그냥 건너뛰겠단 말입니다. 이 녀석이 지금 아까 말했던 A 부분에서 그 장애물들을 갖다가 제거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A가 아니네요. 제가 해놓은 이 A, 범위 밖에 있는 녀석들 버려내는, 자,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좀 조금만 지우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게 바로 이 코드가 되어 있고요. if문에 들어오지 않으면 이제 A 오브젝트가 제거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오브젝트는 지금 월드 좌표계에 있습니다. 이 월드 좌표계에 있는 녀석들, 이 점들, 정점들을 로컬 좌표계로 바꿔요. 근데 뭘 기준으로? 이 운반체의 앞방향을 X축으로, 사이드 방향을 Y축으로 하는 로컬 좌표계로 바꾸는 게 있는데, 자, 이 이야기는 좀 너무 길어지니까 다음 시간에 이런 파트들만 모아서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러면 원래 오브젝트는 이렇게 월드상의 임의의 위치에 이런 방향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자, 이렇죠. 자, 이게 앞방향, forward, 이게 사이드 방향, S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 녀석을 갖다가 어떻게 바꾸느냐면, 자, 이렇게 X축과 Y축과 일치하도록 이렇게 바꾸는 게 지금 이 한 줄 코드의 역할입니다. 로컬 좌표를 바꿨을 때, 로컬 포즈의 X 값이 만약에 0보다 작다면 뒤에 있는 거죠. 자, 이거 날릴 겁니다. 이게 이제 B가 날아가는 영역입니다. 자, 여기서 이 B입니다. 음수의 지역의 X 값, 뒤에 있는 녀석들 버리는 거. 자, 그 내용이 되겠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자, 그 감지상자 영역 안에 들어와 있고 또 앞부분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자면 이 C의 이 두 가지 경우죠. 여기서 좀 A, B로 표현되어 있는, 자, 이 경우 두 가지가 남았습니다. 이제는 이제 이 원과 Y축과 X축과 이제 그 만나는지 여부, 원과 직선 간의 충돌 여부에 대한 검사를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뭘 합니까? 그 장애물, 이게 장애물 반지름이거든요. 이 장애물의 반지름에다가 비클의 비레디어스가 운반기의, 자, 이 절반에 해당되는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되겠습니다. 반지름이니까. 자, 이 두 개를 더해가지고 expanded radius라고 일단 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장애물이 있다면 이 R만큼 더 확장시켜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는 거가 되겠죠. 자, 이 값과 아까 우리 충돌 검사할 때 기억나십니까? 자, 여기서 Y값, 이게 로컬 Y값이죠. 로컬 Y값과 로컬 Y값이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를 말하거든요. 그 다음 expand radius의 이 R값, 이걸 갖다 D라고 표현했었죠.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D가 I보다 작은 경우, 작거나 같은 경우, 이때 부딪히는 거죠. 자, 그래서 expand radius가 local position Y, 이 D라고 있습니다. 여기 D보다 클 경우, 이 경우가 뭐냐면 이제 접촉하는 면이 있는 거예요. 접촉하는 면이 있는 거. 그렇지 않다면 이제 날아간 겁니다. 자, 이게 C 영역이 날아간 겁니다. 자, 이게 C라고. 확장된 반경보다 더 큰 지역 Y값을 가질 때 이 녀석은 이제 고려하지 않겠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부딪힌 녀석만 남았습니다. 그러면 아까 공식 볼까요? 자, 이 공식이었죠? 이걸 좀 잘라 보겠습니다. 이 공식. 자, 이 공식을 대입해야 됩니다. 이런 안 되는군요. 자, 공식을 다시 한번 보자면 아까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다시 보겠습니다. c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r 제곱 마이너스 cy 제곱입니다. 자, 우리가 예. 자, x란 것은 c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r의 제곱 마이너스 cy 제곱. 자, 볼까요? 일단 cx, cy, 다행히 변수 같이 있었네요. cx, cy란 변수를 갖다가 뒀고요. 스퀘어 파트, 이 루트 파트, 이 파트죠. 이게 expanded r radius 곱하기 expanded radius, 제가 r이라고 했던 거, r의 제곱 마이너스 cy의 제곱. 자, 이 부분을 자, 루트 씌운 거고요. 처음에 만나는 점을 cx 마이너스 스퀘어 파트라고 했습니다. 왜? 이 cx 마이너스 루트 r의 제곱 마이너스 cy 제곱이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겹친다면 이 왼쪽에 있는 녀석이기 때문이죠.
근데 이 왼쪽 이 녀석이 만약에 0보다 작다면 우리가 인터섹션 포인트를 갖다가 그 녀석 말고 오른쪽에 있는 녀석으로 교체를 해줘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왼쪽 녀석을 갖다가 인터섹션 되는 포인트를 보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등록 그렇게 한 게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가까운 그 충돌하는 지점보다 더 작은 값을 가진다면 이 거리를 갖다가 기록해 놓고, 자, 이때의 그 장애물 장애물을 갖다가 가장 가까운 장애물을 하고 등록을 시키고, 그때의 로컬 포지션을 갖다가 등록시킵니다. 자, 이게 계속 이터레이션을 돌다가 여러 개가 있다면 그 중에서 가장 작은 녀석들이 등록되는 형태로 기록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이제 조정임 계산하는 것들이 나오는데요. 조정임 계산은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두 가지 힘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속도를 줄이고요. 제동력이라고 부르고 X축으로 작용한 힘이죠. 자, 그 다음에 자, 왼쪽에 있는, 밑에 있냐, 위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회전하거나, 만약에 오브젝트보다 이런 위치에서 만난다면 감지상자가 자,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동해야겠죠. 자, 이것은 Y축에 작용한 힘입니다. 그래서 역방향 힘과 제동력, 자, 이 두 힘을 갖다가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힘을 만들어냅니다. 그 만드는 내용은 자,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힘을 갖다가 다시 그 로컬 좌표기에서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그쵸? 이걸 갖다 다시 월드로 바꿔줘야 됩니다. 이번에는 점이 아니라 벡터입니다. 자, 이렇게 벡터를 갖다가 월드로 다시 바꾸는, 자, 이런 함수를 써야 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포인트를 월드로 바꾸는 거 있었고, 아니, 맞나요? 아니죠. 월드에 있는 좌표를 로컬로 바꾸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로컬에 있는 벡터를 월드로 바꾸는 새로운 두 가지 형태의 변환이 나왔습니다. 이 변화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장애물 피하기 사실 간단한데요. 그래도 우리 흥미롭게 살펴볼 내용들이 좀 많았죠. 자, 이것들이 이런 내용을 모르더라도,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 만나는 문제는 꼭 이와 똑같지는 않거든요. 자, 이러한 형태를 통해서 내가 조정 힘이라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자, 그런 고민하시면서 스스로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나 힘을 갖다가 좀 더 키우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강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